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게 될 해설 강의는요, 오답률 좀 상위 지문들에 대한 문항 해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은 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문항들이, 오답률 상위권에 있는 문항들이 되게 사회 지문에 많이 포진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지문은 아예 자체적으로 해설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오답률 좀 탑 10 안에 드는 것들 중에서 사회 지문이 아닌 거, 사회지문 좀 제끼고 사회지문의 문항을 제끼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률 순위 순으로 하지 않고 그 오답률 순위 말고 그 문항 번호 순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대신 이게 오답률이 몇 %였고 전체 오답률로 몇이었는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이것도 오답률이 상당해요. 봐봐. 난 약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은지 모르겠어. 전체 2위입니다. 1위는 14번 문제, 사회지문에 달려있던 14번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투머치하게 어렵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끌어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나는 이 문제 보고 보자마자 이거 뭐 너무 쉬운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놓친 게 뭘까? 그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윗글에서 유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유가는 누굽니까? 앞에 가에 나왔던 중국. 다음에 집현전 학자들은 나에 나왔던 우리 세종의 집현전 학자들. 자, 그럼 보자.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 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요거는 둘 다 원했던 게 맞아요. 일단 유가는요, 옛 국가의 역사 거울로 삼아야 되는. 그러니까 얘네가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러지 말자. 반면 교사를 하자. 타산지석을 하자. 라고 했던 그 국가는 이제 진나라가 되겠고, 집현전 학자들 입장에서는 고려가 되겠죠.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라고 했을 때 유가의 입장에서는 한나라가 될 거고요. 집현전 학자들의 입장에선 조선이 되겠죠. 요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난하게 오케이. 자,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그냥 천명이 옮겨온 거다. 그러니까 옛 국가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 운이 다 해버리고 새 국가가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둘 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천명은 올바른 통치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천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국가가 뭔가 잘못한 게 없지만 운이 그냥 다 해서 새 국가가 생긴 거야가 아니라 옛 국가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좀 새로운 올바른 통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천명에 옮겨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잘못된, 그러니까 유가와 집현전 학자들 둘 다 잘못된 정치 운영 때문에 이 전 나라들이 망했다라고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의 X 포인트가 들어가셔야 돼요.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을 이걸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아마 만약에 틀린 친구들은 뭐 기억 디귿으로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 너무 조금 치사하긴 해. 근데 솔직히 봐봐. 가의 경우에는 옛 국가에는 사상적 공백이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상을 통제했어. 진나라가 역사 배우지 마, 학문 배우지 마, 그 분석행위로 그냥 책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 공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좀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독재 같은 것들, 이런 권력 같은 것들이 절대적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진나라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 공백이 존재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워딩으로는 안 나왔지만 사상을 통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거니까 주된 사상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때? 유교에 따라서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죠? 물론 유가 사상은 좀 다양한 사상들을 통합적으로 좋은 걸 조금씩 쏙쏙쏙 뽑아가지고 법가도 뽑고 뭐 도가도 뽑고 이렇게 했지만 메인 스트림은 유가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유교에 따라 통치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고려가 사상적 공백이 있었습니까?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나왔어요. 불교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공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유교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는 사상적 공백이
없다. 사상적으로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사상을 다른 사상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에는 그러니까 지편전 학자들에는 옳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기억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골라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나오면 되게 불안해. 아씨 답이 기억 니은들이 3개나 있는데 하나만? 이러면 막 심리적으로 확실히 기억이 맞는 건 알겠는데 와 막 미치겠는 거지.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답이 선생님이 그냥 약간 심리적으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2번 6평에서 유난히 좀 1번이 답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포인트만 잘 잡았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후루룩 읽지 말고 그 문장이 왜 쓰였는지 항상 문장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어떻게든 쓰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쓰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면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요거는 과학 지문입니다. 칼슘의 역설입니다. 칼슘의 역설. 요게 뭐야? 이게 지금 11번이죠. 11번. 아니, 얘들아, 칼슘의 역설 이건 조금 쉽지 않았니? 근데 오답률은 전체 7입니다. 오답률이 약 47%에 해당하는. 자, 그럼 뭐냐면 칼슘 보충제를 딱 넣었을 때 사실은 뼈 조직에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 영양제를 때려 넣는 건데 그게 뼈 조직까지 못 가고 혈액에 자꾸 쌓여가지고 오히려 혈액의 순환을 막아버리는 게 칼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제를 보충하겠다고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게 칼슘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알았으면 그냥 바로 골라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X포인트 한번 보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못 가고 혈액에 쌓이면서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이네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는데 뼈 조직으로 칼슘이 못 가가지고 여전히 뼈는 허덕여요. 칼슘 내놔라고. 그죠? 체내 혈액에는 칼슘이 넘쳐나가지고 칼슘염이 막 생기는데 뼈 조직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그대로 내가 혈관에 어떤 안 좋은 것도 그대로라기보다는 더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칼슘의 역설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맞지 못하나 혈관 건강 개선 아니죠. 골다공증도 못 맞고 혈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런 거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라는 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 칼슘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죠? 혈액 내 단백질이 누군가랑 이제 결합을 하는 건 그 앞에 있는 요소들 있죠. 걔네를 활성화시킬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르복시라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 생기는 거고 결합하려면 카르복시라가 돼야 되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보충제랑은.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아니 혈액으로 흡수돼 가지고 쌓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답이 2번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요것도 추론형 문제였고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그걸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칼슘 흡수라는 포인트만 보고 칼슘이 어디에 흡수가 되어야 하는지를 안 본 거예요. 대충 본 거지. 그지? 지문에서 칼슘이 뼈 조직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골다공증이고 뼈 조직이랑 혈액은 달라요. 근데 영양제를 먹었더니 뼈 조직으로 안 가고란 말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론을 못한 거예요. 혈액에만 자꾸 쌓이더라라는 이야기는 필요한 데까지 가지 못하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음 문제는요. 동일한 지문입니다. 동일한 지문에 있는 13번 문제인데 전체 5위, 오답률은 약 5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지문에서 어떤 특정 과정이 나와 있는 파트들 있지. 지문을 쫙 읽다 보면 이건 무슨 과정에 대해 뭔가가 작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잖아 라는 게 딱 파악이 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 실제로 물리적으로 좀 써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써주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관계도를 그리든
그런 것들, 화살표 같은 것들로 관계도를 그리든 표시를 해놔야 생각보다 조금 더 명시적으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정리를 무엇을 해놨어야 되는지, 어차피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 문항 해설 들으면서 선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부분뿐만 아니라 지문도 같이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안 갖고 왔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단의 한 다섯 번째 줄 정도 해서 혈관 응고인자들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돼서 이 혈전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선 여러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가 된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 프로트롬빈 같은 친구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실전에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긴 글씨들을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혈응 활성화, 프로 활성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앞에 글자를 따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정 시간이 없어 따로 옆에다 못 쓰겠어라고 하면 얘네들한테 동그라미를 쳐놓고 화살표 관계로 계속 만들어 주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된대? 얘가 활성화되면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이 트롬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싹 봤더니 피브리노겐이라는 애를요, 피브린으로 바꿔줘요. 요렇게. 자, 그리고 아까 피브린이 뭐였지? 피브린은 그렇죠. 혈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혈전보다는 그 앞에 나와 있었던 조금 더 이제 큰 범위인 혈병. 혈병을 구성하는 섬유소 그물을 구성하는 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딱딱하게 여러분들 이제 상처 나면 피가 굳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K가 이 과정에 작용을 해요.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 했으니까, 혈액 응고인자에는 프로트롬빈도 들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활성화가 될 때 어때? 비타민 K가 활성화에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 BK가 관여해요. 어떻게 관여하는데 봤더니, 자, 일단은 여기에서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간세포에서 합성되는구나 라고 이런 정보의 밑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아예 정리를 따로 하시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굳이 없어도 되는 말 같은 느낌이 드는 애들, 어떤 위치나 장소나 특정한 조건 같은 것들을 얘기했을 때는 좀 표시를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관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관여를 하냐 이거야.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혈액 응고인자들이. 자, 그러면 이들 혈액 단백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용어를 계속 약간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똑같은 애들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시라가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럼 보자. 일단은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하려면 얘네가 카르복시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카르복시라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걸 말한다. 그러면 카르복시라의 의미를 얘기해 줬어.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걸 말해. 자, 그래서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시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비타민 K는 카르복시라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야 얘네가 활성화 징해서 돼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애초에 비타민 K가 없으면 이게 안 돼서 이렇게도 못 된다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가능한 애들을 비타민 K 의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혈전이나 만들어진 혈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비타민 K 애초에 활성화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다음에 나는요.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 자체를 분해해버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지? 혈병을 만드는 섬유소 그물을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이 만들어져 있을 때 피브린이 분해되면 얘도 없어질 거고요. 혹은 앞으로 만들어질 섬유소 그물도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혈병이든 혈전이든 어차피 이 체 안에 있는 거, 체 내에 만들어지는 걸 혈전이라고 하고 그 안에 나오든 밖에 나오든 있든지 간에 두 개를 다 합쳐서 혈병이라고 하니까 이걸 못 만들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헤파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이런 애들한테는 작용하지 않고요. 트롬빈 요거를 억제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안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1번 갑시다.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혈관 석회화가 나온 파트도 정리가 돼 있었어야 돼. 왜냐하면 걔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걔가 어디였나 보자. 어디였냐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의 밑에 부분이었어요. 혈관 석회화는요. 혈관 근육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석회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딱딱하게 굳는다는 뜻이에요. 딱딱하게 굳어버려. 그러면 혈관이 얘들아 굳으면 안 되겠지. 혈관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순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석회화는 MGP가 억제를 해줘요. 그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런데 이 MGP는 어떤 거야? 비타민 K 의존성입니다. BK 의존성이에요. 그렇단 이야기는 BK가 있어야 MGP가 활성화되고 MGP가 활성화돼야 얘가 석회화가 억제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가를 지나치게 투여하면 비타민 K가 작용이 안 되게 만들고 그렇단 이야기는 MGP가 활성화되지 않게 만들고 MGP가 석회화를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MGP를 억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MGP가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요건 다들 알겠죠? MGP가 활성화돼야 얘가 지 역할을 다 하는데 MGP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석회화 억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석회화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그렇죠. 애초에 피브린 자체를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피브린이 섬유소 그물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피브린이 분해되면 그 그물도 흩어지겠죠. 그래서 그 그물이 혈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물이 흩어지고 피브린이 흩어지고 그물이 흩어지면서 혈전이 풀어지게 할수록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혈액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이라고 했을 때 자, 요게 봐봐요. 혈액응고인자 칼슘 이온의 결합은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비타민 K랑 상관 있는 부분인데 얘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 얘네한테는 별로 작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억제하는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결합에는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을 억제하겠군. X 결합은 잘 될 겁니다. 잘 돼서 여기까지 넘어올 거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막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안 되니까 일로 넘어오지도 않고 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가지도 못해요. 이게 돼야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가 안 되니까 내려오질 않으니까 맞는 말. 다 트롬빈의 작용이 억제되면 이 과정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이렇게 못 넘어갈 거고요. 다는 이렇게 못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나,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군이란 뜻이에요. 나는 뭐예요? 피브린 분해니까 당연히 뭐야? 피브린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물 형성 억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트롬빈이 억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질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어때?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다음 것도 안 되겠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걸 없애니까 이게 안 되겠네. 라고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과정이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어떤 영향관계가 나와 있거나 순서가 나와 있는 것들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어지간하면 화학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학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학과 생물 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혹시 과정 나와 있는 부분 있으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가겠습니다. 31번은요.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독서보다도 좀 높은 게 있죠. 오답률 약 60%에 육박하는 59%. 자, 이거는 근데 얘들아 이거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내용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서 팩트를 놓치고 있어요. 생각보다 문학은 팩트 차원인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려면 반드시 이래야 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갈게요. 자,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래요.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 백주사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한다는 이야기는 벌어지는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제3자의 시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 인물, 특정 대상의 시선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제3자 입장보다는 여기에서 보이는 대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1인칭이란 이야기가 아니야. 어차피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도 전적 작각이기 때문에 자,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준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열하게 되면 되게 세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강화되면서 마치 내가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끼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대요. 이때 독자는 백주사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주사는 그냥 백주사란 인물 부정적으로 그리고 싶은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의 시선에서 보면 얘는 부정적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냥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주사가 그냥 고리대금업을 했다. 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백주사는 고리대금업으로 백성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았다. 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둘 다 똑같아요. 고리대금업을 했고 백성들이 재산을 이제 백주사에게 줬고 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하나는 빼앗았다고 표현하고 하나는 그냥 그렇게 진행됐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두 번째가 더 백성들의 시선으로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초점화된 인물의 인식대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보고 얘가 그냥 정말 서술자의 시선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이 된 건지 아니면 살짝 비판하고 싶은 맥락인 건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A.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백성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는 말은 2단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다면 얘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배부르게 살고 있고 남들은 굉장히 굶주리고 있어 라면 당연히 그건 비판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단계만 맞아 떨어지면 3단계는 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A 부분이 그게 맞는지 보자. 여러분들 그냥 시험지 같이 보세요. 남들은 줄인 창자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백미, 그러니까 쌀이 가득 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쫄쫄 굶어가는데 백주사는 굉장히 쌀을 쌓아놓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팩트 오케이. 풍요로운 생활, 정백미 몇 가마니. 얘는 창자를 졸라맬 때 이런 거.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경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이게 정말로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게 1단계죠. 이게 1단계 팩트 차원입니다. 정말로 작품에 그런 장면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군중의 논란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자, 그러면 이게 제3자의 시선인지 아니면 군중들의 입장에서 서술된 건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어차피 인물의 초점화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로 맞고 군중의 시선이라면 3단계도 오케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비해서 자,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뭐 광목 여설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쫙 세로로 서술돼 있어요.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하나씩 나열한 거 맞고요. 당시 어떤 들뜬 그러니까 더욱더 호화판이었고 습격했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랐으면 야 이게 들뜬 분위기로까지 해석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물건들을 하나씩 너희가 군중이라고 생각해봐. 저 나쁜 놈이 우리의 고열을 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딱 갔는데 생각보다 재산이 훨씬 많아. 자, 그래서 어때? 이걸 쫘라락 나열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면 훨씬 놀랍고 들뜬 분위기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문학은 틀리려면 100으로 틀려야 돼. 얘는 100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재산을 나열해봤더니 이렇게 많더라 라고 하면 그걸 놀람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뜬 분위기 환기가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게 빼앗은 물건이 많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들뜬 분위기를 주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그래 굳이 내가 조금 관대하게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나는 오케이라고 했겠지만 자, C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는 게 맞아요. 그죠?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하고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있었더란다. 뭐 이런 폐물과 비단과 저금 통장 그만두고 이거 빼고서라도 이만큼이나 있었대 라는 거 그만큼 많이 헤쳐먹었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는 거 맞고 앞이랑 맥락이 똑같습니다. 앞에 군중의 시선이 맞아요. 군중이 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나 많았어 라고 그들이 놀란 거죠. 그죠?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빼앗은 물건을 나열해 준 거니까 되게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한 거 아닌가? 그냥 서술자 시선으로 한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군중이 습격했을 때 막 호화판이다. 이런 건 정말로 겉으로 봤을 때 호화스러웠다 라는 느낌도 분명히 주겠지만 군중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상상도 못할 만큼 호화롭다. 뺏은 걸 봤더니 와 더 이거 빼고서도 이만큼이나 있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이랑 연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군중의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쌀 말고도 쏟아져 나온 물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습격해서 쏟았겠냐는 거야.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쏟아져 나왔다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그죠? 객관적으로 하려면 군중이 그의 집을 한밤중에 습격을 했고 군중이 그의 집에서 재산을 꺼낸 것들을 나열해 봤더니 다음과 같았다 라고 해야 좀 객관적이고 서술자의 시선이 되는 거지. 야, 이 물건이 이만큼이나 쏟아져 나오더라 라는 건 군중이 그만큼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했다. 자, 그러면 백주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백주사는 이런 행동들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동네 사람 시선이 맞겠죠. 그럼 D를 보자. 자, 일변 고을에서는 어때? 자식의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한 그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 가까운 도지를 받고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그냥 떼가고 그다음에 고리 대금을 했고 그래서 백주산의 집을 습격하였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뭐예요?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었다. 이건 동네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말로 그게 거만했는지 아닌지 동네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 턱을 축혀 세우고 뭐 목소리를 깔고 반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서술자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객관적 시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만히 굴었다라는 건 동네 사람 입장에서 거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의 시선에서
그래서 사실 습격의 빌미는 백주사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봐봐요.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을. 자, 그러면 이게 백주사의 시선이 맞느냐. 봐봐요. 백주사가 몰락했고 그게 백주사 시선이려면 나는 억울해. 나는 이렇게 쫓겨나선 안 돼.가 돼야 돼요. 그죠? 굉장히 슬프게, 서럽게 도망갔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주사 시선이죠. 일단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나머지 내용도 맞겠죠. 그죠? 자, 그럼 볼게요. 2.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누가? 동네 사람들. 습격. 그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요거는 습격을 한 거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요 정말로 매를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그냥 뺏긴 거예요. 마을 사람들 군중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억울했다. 내가 좀 위기가 있었다. 난 슬프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다 라고 백주사 시선은 없어요. 그냥 정말로 군중들이 빼앗았고 뺏겼고 군중들에 의해서 빼앗겼고 가족들도 매를 맞았고 그래서 백선봉은 여기로 갔고 그러니까 아들은 서울로 처가로 갔고 백주사는 서울로 갔다. 그래서 목숨을 보전했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일종의 서술자의 시선 으로 가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주사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 굳이 따지면 가족이 죽을 매를 맞았다. 뭐 이런 것들은 백주사 시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군중들이 진짜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백주사의 시선일 수 있지만 얘는 여기로 갔고 얘는 여기로 가서 목숨을 보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백주사의 시선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관되게 서술했다. 요거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라는 부분에서 X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살짝 이제 군중들 입장, 뭐 중간 부분 백주사 입장, 마지막엔 서술자 입장,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백주사의 시선에서 초점화가 되려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억울하거나 과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 굳이 따지면 가족들이 죽을 매를 맞았다 정도가 조금 백주사 입장에서는 어우 진짜 죽일 듯이 때리던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때리는 정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려면 백주사 입장이 맞겠죠. 근데 이거 외에는 딱히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여러분한테는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맞는 게 이거고 일관된 서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실제 팩트랑 어떤 일치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안 되면 좀 그럴 수도 있지.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면 관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틀린 것과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사이에서는 완전히 틀린 걸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뭐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런 사건들이다라고 하기도 좀 힘들어요. 사건들이라면 뭐 빼앗긴 거,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야 되는데 빼앗긴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게 앞에가 틀렸기 때문에 게다가 이건 연결도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내가 논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완전 내가 선생님 말이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딱 하나 선지 논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백주사의 시선이었으면 독자가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백주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들아 군중의 입장에 서야 통쾌한 거지, 그지? 군중의 입장에 서야 통쾌한 거지. 지금 백주사 시선, 그러니까 군중의 시선에서 봐야 통쾌한 거지. 백주사 시선에서 보면 백주사의 입장, 백주사라는 인물과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쾌함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사실은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혹시라도 화법과 작문을 하는 친구들은 요 앞에까지만 하고 스탑하셔도 되고요. 언어와 매체를 듣는 친구들은 끝까지 들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볼게요. 자, 얘는요. 선택 과목 중에서 1위 문항이에요.
그래서 오답률은 약 한 40% 정도 가까이 되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허무해 얘들아. 이걸 왜 틀렸을까? 라는 조금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37번. 자, 가겠습니다.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그렇죠. 그래야 객체를 높여주죠.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니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서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 어휘적 수단은 아예 그냥 객체 높임 동사를 쓰는 거. 살다, 뭐 아르다 같은 것들을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나, 이게 문법적인 거죠.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뭐겠어요? 어휘, 문법인데 어휘, 문법 중에서도 조사와 선어 말어미 이렇게 세 가지.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어휘와 조사만 있더라. 그래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 다 살고 아래고 요거는 이제 어휘적 수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부척개 이런 것들 조사. 그다음에 하삽고 있으니까 요건 선어 말어미. 이렇게 다 썼다라는 거 확인을 해 봐라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허무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밑줄 친 부분이 조금 빠졌으니까 선생님 PPT에서 빠진 거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디귿에서는 요거, 그다음에 리을에서는 이모님께 모시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여쭤보셨다. 요렇게가 밑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어렵지 않을 테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직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냥 밑줄을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봐봐요. 너희 스승님을 보잡고저 하나니. 자, 그럼 이게 너희 스승님을 뵙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꽂혔냐면 뵈다는 높임의 어휘인데?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뵙다를 쓴 게 아니에요. 보다 플러스 잡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저가 된 건데 보시면요. 이건 그럼 원형이 뭐란 얘기예요?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는 높임의 어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난 친구를 봤다. 처럼 어떻게 써요? 이걸 그냥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휘적인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어휘적인 거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stop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를 쓴 문법적인 수단을 쓴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정답이 1번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세 국어에서 요거를 판단을 못하고 요 보다가 원형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뵙다? 이거는 어휘적인 거지 라고 이걸 볼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돼. 밑줄 친 부분을 보라 그랬어. 얘들아, 현대 국어는 그 중세 국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로 뜻, 미닝, 현대 풀이를 보라는 거지 그걸 써먹으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써먹는 건 진짜 의미 파악에 써먹는 거야. 정답 바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자, 이렇게 수달이 사리불께 가서라고 했고 이 깨는 뭐예요? 이 깨는 뭡니까? 깨라는 의미고 조사죠. 그러면 문법적인 수단이겠죠? 문법적인 수단. 문법적 수단으로 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그렇죠? 사리불께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사께와 동사의 삼론이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이거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오케이. 자, 그럼 요거의 대상은 누구예요? 세존이고요. 그다음에 사례나니. 사실은 세존이 나보다 낮은 애한테 얘기하면 사례다 아니라 말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존이 높임의 대상이니 조사도 어휘도 다 세존을 높이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대상 세존 맞아요. 그다음에 리을 조사 깨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이다. 자, 봐봐요.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일단 이모님이시니까 깨 쓴 거 맞죠? 이 깨의 대상은 이모님이고요.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이 모시고는 누가 대상이에요? 이모님께 어머님을 모시고 갔었어. 목적어인 어머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동생이었으면 당신 이모님께 동생 데리고 갔어? 라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시다의 대상은 어머니, 깨의 대상은 이모님
되겠죠. 두 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대상 맞고. 그다음에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쭤의 사용은 부적절하 당연하지. 그 아이에게 여쭤보진 않아요. 그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해.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슬퍼요.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현대국어를 보고 순간적으로 헷갈렸다라고 판단이 조금 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한 것들은요 조금 더 복습을 해주시고 한 번 더 문제 풀 때 써먹어 보시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이 답이라는 거 잊지 말고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시험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틀렸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아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